맞습니다. 그죠? 2023년 11월 24일, 금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옷을 제가 이렇게 좀 입고 있는데,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관계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금요 세션 방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열어봐 주시면,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주요, 이 방에 올리는 게 전체 턱에 올리는 게 두 가지 좀 구분을 짓는데, 참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큰 얘기라서요. 이게 이제, 뜨면서 지금 현재 이수만 회장이 투자한, 코넥스 기업은요, 연속 지금 3일째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앞으로 며칠 더 갈 것 같아요. 자, 이 뉴스를 한번 읽어보면요. SM 엔터테인먼트 매각 과정에서 하이브에 지분을 넘겨가지고 약 4,300억 정도입니다. 4선의 가량을 벌어들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이번에는 바이오 기업 프로젠의 주요 주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지난달에도 드론 기업에 투자해서 눈길을 끌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세션방이 유지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해 줄 곳은 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 방 말고는.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걸 풀어줘? 뭐 신랑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풀어주겠나? 뭐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풀어주겠나? 설령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또는 대학 교수님이 있다고 치더라도 대학 교수님 다 올 먹통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증권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증권사의 뭐 지점장이라든가 다 먹통 중에 그냥 상먹통입니다. 그냥 그 오징어 먹통보다 더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방은 그러니까 이 세명투자전략연구소가 제가 그래서 한 25년 이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모든 과거에 이제 제가 이 사모펀드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 사모투자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에는요 이 세명투자전략연구소라는 이 개인 브랜드가 굉장한 파워를 사실 갖고 있었어요. 제가 세계 여행을 가기 전만 해도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도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대구의 천회장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을 끊는데 한 7년 걸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새롭게 저기 됐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젠이라는 회사의 이 씨가, 137만 주, 7.2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했다. 이날 종가 2,58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일째, 4일째인가 지금 상한가를 가면요. 벌써 2,580원부터 더 높아졌겠죠. 그죠? 더블 넘게 가버렸어요. 현재. 3일 상한가 가면.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넥스는 상한가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가요. 그러니까 상한가 거래량이 얼마냐? 만주도 안 돼. 어느미 파노. 이해되시죠? 이수만이가 가지고 있다. 왜 사람들이 이수만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면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될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참, 각 지방에서 또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담기 위해서요. 제가 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닮은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고, 여러분 주변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현장을 다녀보면서 얻은 결론,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는. 세상에 공짜 없다. 이런. 그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로또였던 그런 상황에 사실 지금 현재 난 놓여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시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엄청난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또는 2시간 반씩 여러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시간까지 거의 5시간씩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자, 이 5시간을 1년을 투자한다고 치죠. 56주예요. 그죠? 50주만 잡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다단계다, 네트워크다, 이상하게 그런 것들로도요, 막 벌떼같이 모였다가 이슬처럼 사라지고 이래요. 너무너무 많이 보셨죠?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벌었다 하는 그 사람들, 인생 바뀝니까? 아니요, 제가 있잖아요. 이 예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예를 정말 많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 동구시장에 가시면, 호떡 오뎅장을 하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새댁이었어요. 35년 전에. 제가 그때 현장 때 막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 달 급여가 40만이 안 됐었어요. 한 달에 300을 번다는 거예요. 오뎅하고 호떡 팔아가지고요. 근데 아직 그 아줌마가 하고 있어요. 제가요, 한 20년 전에, 벤츠 운전기사를 타고 가서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아직도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 돈 다 뭐 했습니까? 그때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가 전국을 퍼져가지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태생적 관계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요, 이 태생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요, 돈만 많으면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눴죠.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요, 육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겠다. 또요, 경제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인자.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이 자체가 바뀌어서 레벨업이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나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요. 이거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좀 낫지. 조상은 부자였다가 아들은 좀 못 살았다. 이래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인생들을 제가 들어가 봤더니요. 못 사는 놈은 쭉 못 살아. 잘 사는 놈은 쭉 잘 살아. 아시겠어요? 그 짓을 지금 이수만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되는 놈은요, 될 짓만 하고 살아요. 안 되는 놈은요, 안 될 짓만 하고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집안이나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될 짓은 어떤 짓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강좌를. 그래서,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녀들이, 우리 강훈 아직 좀 남았지만,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봐야 되고, 또, 사위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이래요. 제가 위로 3대를 본다 했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예요. 그죠? 할아버지고, 나의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자녀. 그죠?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최소한 요것만 해도, 요게 몇 년은 벌써 서로 이게, 교차가 되는 게 100년이 100년. 그렇지 않나요? 보통 보면요, 그냥 40년 잡으면 이게 믹스되는 게 거의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떤 짓을 해도 되는 놈은 계속 되는 짓만 하더라는 거죠. 이수만의 고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기업가들이 엄청난 돈을 이뤘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깨달은 바가 참 많이 컸어요. 노소용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스토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간간히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700억이라면 어떤 돈이겠습니까? 1000억이라면은, 위자료 1000억이라고 판전이 났는데,
항소를 했어요. 억울하다. 아니다라고. 더 내놔라. 요구하는 건 몇 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거 돈 가지고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노소영이 60이 넘었단 말이죠. 노소영이라는 사람이. 최태원 씨도 60이 넘었어요. 그럼 그들이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00년 상도 찝시다. 40년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에 얼마 써야 돼요? 하루에 얼마 써야 그 돈을 다 쓰나요? 이해되시죠? 뭐,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집에 산다 칩시다. 좋은 차에,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에, 일하는 아주머니에, 여러 사람을 다 둔다고 칩시다. 한 사람만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때요?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문이 만들어지고, 어떤 환경이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품위유지나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저 아주머니가 왜 아직도 무려 나의 10배를 벌더라는 거죠. 10배를 버는데 왜 아직도 오뎅과 호떡을 팔고 있을까,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머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뭐 하셨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의 그 댓글을 듣고 굉장히 많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2009년도에 이슈 아카데미 강좌를 하면서 제가 이 태생적 한계다. 이렇게 말고는 표현을 하고, 태생적인 한계다. 이 태생적인 한계는요, 위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펼쳐졌어요. 여러분들 음주하세요. 다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바뀌어지면은요, 재미난 사실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것도 상당히 바뀌어졌어요. 사실은 뭐부터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어떤 부분부터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째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될 짓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보세요. 이수만 회장은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겪어보면서, 이 사람 원래 뭐 했었어? 가수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 했나요? 엔터테인먼트라는 시대적인 어떤 사업의 리더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JYP 있어 없어요? 없죠? 또 YG 엔터테인먼트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있잖아요. 비상장 기업으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엔터 기업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나요? 안 있나요? 맞죠? 그 다음 세계적인 엔터 기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엔터 기업의 리더가 되고 수장이 되고 그 문화를 지금 현재 K-팝이다, K-컨텐츠다, K-문화다. 이런 얘기의 원조가 누굽니까? 이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이끌었다는 거죠.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4천억을 받았어요. 그래가 했는 짓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했을까라는 것에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했는 짓이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세 가지를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았어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똑같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반드시 이 상태로 가요. 돈은요,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보이지 않는 돈. 분명히 돈은 있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돈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러놨더니 내가 평생을 읽었는데 오만 때만 것들이 씹어질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맞잖아요. 노출된 돈이다라는 거죠. 또 있어. 또 뭐로 또 스트레스 받아요? 세금. 이 사람이
이 이수만 회장이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을 하면서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불필요한 세금부터 시작해서 노출에 대한 리스크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 사람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업가인데 당연히 누구라도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가는 고민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투자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맞죠? 그 미래에 보이지 않는 돈 아닌가요? 맞죠? 똑같습니다. 미래의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얻은 결론. 그게 바로 비상장 기업 투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다 이 말입니다. 수업료 엄청나게 내고, 수업료를 말입니다. 무려 30년 이상 내고요. 얻은 결론이 바로 뭐냐? 이 세 가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보호 안에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내가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 그 대주주가 아닌 한은, 근데 이 사람은요, 이것도 상관없다. 대주주로 당당히. 심지어는요, 얼마나 용기 있는 투자를 했느냐 하면요, 요 뒤에 지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파블로 항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파블로 항공 전혀 모르겠죠? 도대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일까? 자, 여러분들도 다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한강공원 위에서 전국에 텔레비 나왔어요. 드론쇼 야간에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수천 대의 드론이 있어가지고요. 불이 이렇게 켜지면서 막 쪼였잖아요. 그리고 하나에서 뭐 했어요? 불꽃 축제 했잖아요. 전 세계 무슨 불꽃 축제 하면서. 거기 드론이 나와가지고 막 별도 그렸다가 뭐도 그렸다가 막 무늬도 그리고 하품 얼굴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그거 했는 회사가 바로 이 파블랑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하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벨벳 하나 주문을 딱 했어. 몇 분 만에 올까? 5분도 안 걸려서 딱 이 앞에 내려가면 와요. 무엇을요? 드론. 그러면 자, 드론이 말입니다. 머지않아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위에 드론이 수백 대가 막 날아가거든요. 그럼 이거 보여? 매미 날아다니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박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럼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될까? 이거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바로 그 관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 비행기들이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관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박아봤죠. 비행기끼리 충돌 나야 안 나요? 그래요. 비행기 떨어지는 그런 사례 있었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다양한 수천 대, 수만 대가 날아다니는데 얘네들이 닿지 않게끔, 충돌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러한 세계적인 특허들을 무려 이 파블랑공이 80개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수만 회장이 시드 투자를 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드 투자가 뭔지 알죠? 수도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어느 회사가 설립될 때 바로 그 설립 아주 초기 단계에 시드 투자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1,500억 밸류로 기술특례 상장을 한대요. 근데 그 1,500억의 지분이 시드 투자한 10억 원이 그 20%의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1,500억 20%는 얼마예요 이제? 이제 이해되시죠? 300억 아닙니까? 300억. 이해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래 가치를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비상장인데, 지금 이제 내가 이게 300억이 됐어. 그럼 몇 배야, 이게? 30배죠, 곱하기. 그렇지 않나요? 곱하기 30배야 300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드론, 그 다음에 UAM, 도심항공,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에 관제 시스템은 앞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 이 300억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000쯤 되면 인생 바꾼다. 10억에 11,000 얼마죠? 10조잖아요. 10조 이상 갈 겁니다. 얼마 투자해가지고요? 10억. 자, 세금 고민 생겨요, 안 생겨요? 50% 내도 얼마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자, 당연히 미래의 돈 아닙니까? 미래의 돈, 바로 이 사람이 투자한 이 돈이 반드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살지 말아야 했죠. 노력하지 말아야 했죠. 최선 다하지 말아야 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돈이 갈 길목에다가 내가 돈을 먼저 갖다 놓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어라. 막 딸막딸막 끄고 싶어. 발바닥에다가 강력한 본드 붙여놓고 가만히 있어, 그냥. 꼼짝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부자로 쑥 키워줄 때까지. 이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도 있잖아요. 자, 뉴스에 발표는 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보이는 돈이에요, 안 보이는 돈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비상경 주식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 내가 10억 해가지고 내가 300억 됐다고 해서 세금 때리 놓은 거 있어, 없어요? 이해됩니까? 의료보험료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국민연금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돈을 어떤 형태로 보여야 하실래요? 그래서 무식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식해서 최선 다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돌아다녀 봤더니, 한 30년 이상은 헉헉거리고 다녀봤더니, 심장 터져가면서 다녀봤더니, 결론은 바로 뭐냐? 내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자체가 나의 무식함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었어. 아, 내가 무식했지. 내가 지식이 미천했구나.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식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알게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공부할 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런 기회가 와서 이런 소리가 들릴 어떤 기회가 됐는데, 얘가 무식하면,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되시면,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뜨거운 목소리로 외쳐도요, 여러분 무식하면 이거요, 전혀 안 들려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기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정말입니다. 제가 며칠, 지난주에도 누구 소개를 받아서, 뭐 이렇게 중소기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대화하면서 제가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눈빛이 그 말을 알아듣고 있을까요? 못 알아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파. 아, 어쩌다 돈은 벌었구나. 그러나, 그 돈, 그거, 짊어지고 생똥을 싸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내가 찾아갔었는데요.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못 알아들어. 우ям 좋겠네. 뭘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요? 이거요. 내가 아버지 뭐 하시는 물을 것도 없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녀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제대로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못 알아듣는데 뭐 아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떡잎을 여러분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떡잎이 못 살도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과 내 딸의 모든 기회에 내가 뭐 하는 거다? 베풀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해를 들고 세상을 보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요, 잠깐 지나간 차에 발표가 뭘 뿌리지? 어쩜 좋겠노? 많은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해야만 하고 꼭 이런 부분들이 대화로 소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그 자녀가 학교 절대 1등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꼭 그 사람 서울대 안 가도 돼요, 걔. 오히려 있잖아요. 서울대 가가지고요, 박사학위 받으면 지령이나 박사 받고 옥수수를 박사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부자로 살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 에고가, 그 어떤 편협된 지식은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지뢰예요. 인생은.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영역들은 꼭,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대본, 이 파블라 항공하니까 대본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드론이 막 날아다녀. 벨밴드 배달. 그 다음에 미원 하나 배달. 예를 들어서, 딱 오다 딱 내놨어. 스마트폰으로. 아이, 요리하다 보니 간장 떨었어. 간장 하나만 오다 딱 내놨는데, 조금 늦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럽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에 조그마한 창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들어있다가 창가에 와가지고 똑똑똑똑 두드린다. 문 열어달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붕 이렇게 떠가지고요, 그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지 아세요? 제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과 따고 이렇게 제가 미래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지금도,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거 봤잖아요. 왜, 이렇게 포도 따는 기계, 그 다음에 오렌지 따는 기계,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근데요, 사과가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당도가 어떤지를 다 확인을 하고요. 딱 식별, 레이저로 싹 싸가 식별하고, 그것만 딱딱 따가온다? 누가요? 로봇가요. 드론 로봇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얘기를 가지고도 아마 내가 몇 날 며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사례예요, 사실은 이 사례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프로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분 가치는 약 36억 원 정도다. 지금 이거 더블가가 70억 더 넘어요, 이제. 앞서 이 씨는 지난달 무인 이동체 자율 군집 제어. 무인 이동체. 대표적인 뭐예요,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게 드론이죠, 그죠? 무인 이동체 자율 군집. 떼거지로 모여있는 군집 제어 전문 기업인 파블로 항공. 파블로 항공이니까 대한항공만 생각나잖아, 맞죠? 도대체 무슨 회사지? 바로 이 기업이 파블로 항공이에요. 이 파블로 항공의 개인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미래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제가 그래서 이 파블로, 지금 여기는 지금 저를 다 앉아있는데, 이 파블로 항공의 주주단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미 다 어떻다? 사르머니부터 해가지고요, 다 쪄먹었어, 이미.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파블로 항공을 투자할 만한 기회가 지금 내게, 그게 주당 4만원에서 5만원에서 온다라면 내가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요. 거기 올라타야 돼요, 여러분.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올라타야 된다. 자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레벨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크기가 다 각자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는 15억을 써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30억, 누구는 100억, 누구는 500억, 누구는 1000억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타는 그 시기에서 내 목표되는 금액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기회가 오면 이거 타야 돼, 말아야 돼? 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결정난다? 발행 시장에서 결정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여기 지금 보면요, 그는 파블로 항공 설립 초기 단계에 1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로 지분 20%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20%. 지난 3월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한 파블로 항공은 내년 기술특례 IPO 상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리-IPO 투자 유치 과정에서 평가받은 기업 가치는 1,500억. 자, 프리-IPO에서 1,500억이면 상장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본이 프리-IPO가 상장 그 예전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최소한 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3천억이에요. 거기다가 시대 흐름상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프리미엄 붙어, 안 붙어요? 밸류에이션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최소한 이거 5천억 있어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조에 20%는 얼마고? 이해되세요, 이제? 2천억이니까. SM 30년 이런 것보다 어느 게 더 많다? 파블로 항공 2대 주주가 더 많은 거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프로젠이 지금 코넥스에 상장한 제가 있는데요. 자, 이수만 회장은 뭐 그렇다고 쳐. 근데요, 또 누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최대 주주 아세요? 이 프로젠이라는 회사에? 유한양이 335투자에서 최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투자를 했을까요? 이수만이가 먼저 투자했어요. 그럼 누가 영적 에너지가 더 세다? 이수만이가 더 세다. 먼저 한 놈보다 뒤에 한 놈이 무조건 더 비쌌을까, 안 비쌌을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뒤에, 우리 뒤에 누가 들어왔나요? 우리가 우천에 들어가고 뒤에 누가 들어왔어요? 셀바스가 들어왔죠? 그럼 누가 더 힘이 세? 내가 세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라고. 돈의 크기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현재로만도 투자 4년 만에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여기에 내년 상장까지 성공을 이루어진다면 이 시의 지분 가치는 큰 폭으로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로젠은 기술 다중 표적 항체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다. 대표 후보 물질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 신약인 PG102 임상 1상 단계다. 미국 당뇨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실험용 쥐약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으며 SL 메타베젠과 공동 개발 중이며 지난 6월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임상 1상 IND를 신청하고 4분기 임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댓글을 이렇게 달아요. 이것이 승자선 게임에 노출된 예의다. 국회의원들과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제대로 플러스 사이클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상장 기업 발굴에 그들의 영향을 총집중한다라는 것이. 다음 이수만의 프로젝트를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미 이수만 다음 또 할 짓을 내가 여러분들 공개했어야 하는지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와이너리 분양 사업. 제가 이제 그 판권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35,000불, 4만불 되면요. 일본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말입니다. 뉴욕에 있는 빌딩들 전부 주인 누구인 줄 아세요? 전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90년대에. 싸그리 다 사버렸어요. 될 집만 하는 것이 승자의 공통적인 습관인 것이다. 이 두 가지 투자로 SM을 통해서 얻은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뭘 들어갔냐면요. LG생활건강 주가 추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178만원 가격에 34만원가. 근데 LG생건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투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발견을 못할 뿐이야. 내 지식이 없어서.
이걸 솔솔솔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제가 이제 분명히 누구한테 카카오 그 의문이, 그 문의가 와가지고 내가 했는 그때에 이본 부장하고 그 카톡을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그 인천에 있는 그 양선생님이야. 딸이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사셔야 됩니다라고.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37,700원이야.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그러고 벌써 한 30분 제가 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뉴스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법적인 리스크가 왔고 뭐 대주주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제가 누구한테 배운 줄 아세요? 외국인들한테 배웠어요. 뉴스에 막 나오고 몰래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외국인 지분이 폭등해서 늘어나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이거.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30년 증시 속에 들어와가지고 보면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글을 만들었어요. 주식시장은 악재를 먹고 성장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아프지만 역사는 뭐를 먹고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피를 먹고 성장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요번 안타깝지만 요번 피에 먹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전부 다 소복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울트라사이트 간담회를 갔었는데요. 그 아현동과 그 다음에 이미 저게 다 끝났대요. 그 사실 뉴스 다 나왔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그 유도탄 뭐 이렇게 아이언돔 이런 패트리스 미사일 이게 아니래요. 이미 다 와이즈만 연구소 개발까지 다 했고 실험까지 다 마쳤대요. 한도 미사일, 핵미사일을 뭘로 요격한 줄 아세요? 와이즈만 연구소에 개발 다 끝났고요. 이미 미국 그 기술 다 넘어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이저입니다. 아이언돔 한 방에 15,000불이래요.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 하면 하죠. 한 발 쏘는데. 근데 레이저 한 발 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러. 1달러.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공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뭘로 쏴요? 다다다다다다 총 쏴요? 아니면 레이저 삐 뿌려 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전반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하지만요. 지금 여러분들은 가슴이 가장 뜨거워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이. 물밑에서 엄청나게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세상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 발을 담그는 거야. 2023년도에 집을 샀다든가, 작년에 집을 샀다든가. 이렇게 해서 눈티 밤티 돼가지고, 이거 고민하다 보면 정작 못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도 제가 물었더니, 뭐한데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맞지, 아이가. 1년에 회사가 16번이야. 우리 신랑 맨날 놀지. 아들 군대 가가지고 뻑하면 나와가지고 술 처먹고 용돈 달락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산다고 답이 나오는. 지금도 그 아줌이 오뎅 장사하고요. 호떡 굽고 있어요. 호떡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오뎅도 최고예요. 전 세계 제일 맛있어. 그럼 뭐 하냐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자주 그 하나를 딱 보면서 이 아주머니가 노력은 하는데 부모로부터 또 못 배웠구나. 여러분 방적을 여러분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지갑을 딱 해드려요. 요즘 현금자랑 갖고 다니시니까요.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보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보는 거하고 참 차이가 나요. 딱 열어보면 차이가 나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그것도 5와 10까지 딱 맞춰서 지갑 뒤에 가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디에 돈 넣다는지 아세요? 쿡 받아가지고 여 주머니 쑥 넣습니다. 자식들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돈은 절대 구겨지 마라. 그래서 어릴 때 뭐 해주라? 애한테 지갑 사주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될 거 아니야?
펴서 넣어라. 돈은 귀한 것이야. 네게 엄청난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걸 귀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고개 틀지 마라 하십시오. 귀하게 여기라 하십시오. 근데 그 아줌마 뭐라고 있느냐? 돈을 어디다 놓게요? 바구니면 정말 다행이다. 바로 깔고 앉아있는 거야. 제가 그걸 하는 걸 딱 보면서, 야, 이 양반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요, 계속 돼요, 무조건. 이런 분들요, 부지불식간에 전혀 의식 없이 돈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고는 그게 그렇게 버는 것이 홀대해서 그래 벌고 귀하다는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귀찮고 뭐 이런저런 하니까 그래 뭐 신랑 니 다시 죽어라 아들 니도 놀아라. 그럼 자기는 30년 넘게 아이도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랬어요. 나중에는 잃어버렸으면요 빌딩 몇 개 샀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전부 다 뭘 만들어버렸다? 그걸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규모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회랑 만나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구조. 그걸 가지고 시스템 소득이랍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걸 경주하셔야 합니다. 내 돈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언제까지 내가 노력할 거냐고요. 여러분 안 늘나요? 이해되세요?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드셔야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그 규모를 만드는데 안달을 해요. 그러니까 모여져, 안 모여져? 안 모여져. 절대 안 모여져. 줄창나게 가는 겁니다. 끝까지 승부수를 봐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천억 가진 자도 그런 정보들에 기웃거렸기 때문에 이런 거 만났는 거 아니에요? 이수만 저 회장이 가만히 있었는데 뚜벅뚜벅 와가지고 파블랑고 투자하셔 있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수만의 비상장 기업 투자, 이것은 단순한 기회를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시대를 리딩도 해보고선 얻은 지혜 같은 것이다. 막상 엔터 문화를 리딩해보고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직접 경험해보고 또 포화된 현재의 시장도 경험해보고 스스로 성장성의 한계도 인정해보고서는 얻은 결론이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실튼저튼 보이지 않는 돈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전에 규모 만드셔야 돼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다음 시대를 리딩할 기업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업, 보이지 않는 돈, 세금 없는 돈, 미래의 돈, 미래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소유와 지배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내가 소유를 할 것인가, 내가 지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공유를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다. 이것은 시대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지금 우리는 바로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공유가 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번 주도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번 주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나눠드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귀를 통해서 열고 듣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뭔가요, 이게? 이게 공유 아닌가요? 네. 공유가 답이다라는 거. 그걸 알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배, 소유보다는 공유를 통해서 지배도 소유도 한꺼번에 가지면서 세금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미래의 돈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수만의 깨달음이었을 것이고 선택이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해요. 저는, 이런 얘기. 저는 샤워를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 제게 폭풍처럼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재미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보, 메모 준비됐나? 이럽니다, 제가 샤워하다가. 샤워물 이렇게 막 이래 막 쏟아지고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때 막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막 들어요. 희한해요. 그럼 제가 뒷사람들, 근데요, 정말 내가 이 순간에 기억을 못하면 이게 젊었을 때는 이게 기억이 길어지더라고. 근데 나이가 자꾸 들수록 이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메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세월에 그거 샤워하고 물 덮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메모를 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불러요, 제가. 그럼 뒷사람이 그래서 왜 처음에는 모르니까 왜 대역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빨리빨리 좀 받아주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그 순간에 떠오른 그 생각과 그러한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생각이 다시 10년 뒤에 나올지 여러분 5년 뒤에 나올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경주하고 삽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순간에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눕니다. 그런 고민과 연구와 그러한 어떤 고통일 수 있거든요. 기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합니다. 기업을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서 한 기업을 선택하는 줄 아세요? 무턱대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확인을 하고 하면서 오늘도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워낙 많은 얘기들 중에 정말 이 하나로 촉한 얘기라서 자, 이런 예가 제가 이제 비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자, 로블록스도 지금 너무 잘 가고 있겠죠? 메타버스는 막 푹 끊어있잖아요, 지금. 그럼 로블록스도 막 주가가 막 바닥을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불과 며칠 전에,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라는 코인이 상장 폐지됐다가 또 고팍스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팍스를 바이낸스가 샀어요. 지분을. 그런데 그 위믹스 주가가 미친듯이 갔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주식이 거의 더블로 그냥 올랐어요. 3만원대 거의 6만원 갔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메타버스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입니다. 발라입니다. 바레입니다. 근데요, 그 의장이 누구예요? 원래 그 인덱스의 개발팀장이었잖아요. 메커니즘 알아요, 몰라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을 모르고 메타버스를 안다? 그 자체가 사기다라고 해요. 게임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메타버스를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사기다. 왜?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게임은 여러분, 한계성이 있어 없어요? 한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게. 층층이 영상을 올릴 수 있어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이면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게 게임이잖아요. 뭐 3차원, 4차원, 5차원, 4차원도 얼마나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또 시간도 배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이게 메타버스. 그 위메이드가 메타버스 게임을 100개를 런칭한대요, 원래. 지금 말입니다. 세상은요, 누군가에게는,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여러분들 해당사항이 있다 없고. 그렇게 하지 말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민이고,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고민하고 있겠지만요. 그런 시계 흐름을 미리 챙기고 알았던 사람들한테는요. 지금 어떤 시기인가요?
그래. 기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릇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빠져나와서 놀러 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요거 제가 다 정리를 못했는데요. 아무튼 그 JJ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이 회사, 이 병원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어도 이제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질문했는 것 중에 FDA 승인 받았는 그 기기는 필립스 기계였어요. 영상을. 그래서 제가 다른 기계도 다 되느냐, 그리고 그건 언제 되게 되냐, 이미 다 끝났고 다른 기계도 다 호환이 된대요. 모든 기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도 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쯤 되면요,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오면서요, 셀바스 헬스케어와 조인트벤처 설립은 완료됐고요. 그리고 한국군에 울트라 사이트를 적용을 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국군 수도병원 의무사령부 통해가지고 현재 교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KFDA 승인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지금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 몇 달 전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어디서 초음파를 쓴다고요? 한의원. 한의원에 쫄지도 못해 수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들이 실질적인 걸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엑스레이 봐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골 근육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초음파로 보고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라고 그랬어요. 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왜 이거 아이고 무릎이야 이래가지고 여기 왜 무통증 주사 같은 거 맞으러 다니시는 거 아세요? 그거 한 발에 그냥 한 방 맞는데 아프긴 아파도 그 한 방 맞고 나면 한 일주일 견딜만 하다 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어머니 집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 골 관절에 물름뼈가 다 따라가지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다가 뭘 삽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의료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잘못 나와가지고요. 이 주입이 잘못된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디스크 수술 같은 거요. 떼지 않고 하는데 그 디스크 사이에다가 그런 걸 연골 같은 걸 인공연골 넣어야 안 돼요. 주사기로 주입하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뭘 보고 한다? 울트라 사이트 초음파 사진을 직접 보고 시술하게 된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중. 그러니까 이게 초음파가 엄청난, 그러니까 그동안 뭐 심장 초음파 워낙 중요한 거니까 여기만 쓰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된대요. 특히 골 근육계에 관계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 왜? 제가 근데 거기 아마 그 투자 참여한 LP들 중에 제가 가장 잘 알아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그런 분이 질문도 안 하더라고. 왜 그랬어요? 난 병원을 4개나 했었다니까. 제가 병원 이사장입니다. 병원을 4개나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거기다가 또 진짜 한 30년 터졌지. 일반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내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보시면요, 심장 초음파 못하는 의사들이 99%입니다, 여러분. 네. 의사들이라고 다 심장 초음파에 심장 찬 줄 아세요? 못 찾아요, 여러분. 네.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수련해야 이 심장 판막을 이렇게 비출 수가 있어요. 영상을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가가 됐든지 간에 초보자가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동시에 울트라사이트 소프트웨어를 통해가지고 높은 어떤 결과, 필립스 기기를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FDA 승인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만성 심장병 질환자만 1억 3천만 명쯤 된대요. 그래서, 환자를
재택계가 있는 상황, 집에 있는데도 AI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72세 남성 환자가 이제 실신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 응급실에 내원을 했는데요. 즉시 심장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진단 후에 바로 흉부외과 수술을 받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96년 5월 달에 못 먹는 술을 제가 이제 판매왕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 전문인이세요. 근데 내가 제일 막내였어요. 가장 빨리 진급을 하다 보니까. 야, 천재, 네가 옆에 앉아라.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대리 이상만 와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자리에요. 37명 직원 중에 대리가 한 11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은 혼자서 이제 우리가 전부 일정을 했으니까 위로한다 하면서 1대 11로 양주를 마시면 내 한 잔 먹고 얘 한 잔 먹고 내 한 잔 먹고 이게요 9번이 돌았어요. 그럼 이분은 몇 잔 마셨어? 9번이 돌았어. 9번이 이해되시죠? 이분은 100잔 넘게 마셨잖아요. 내가 9잔을 먹고 죽을 뻔하게 나는.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그리고 집에 가죠. 나 태워서. 고맙다 하면서. 그래서 치면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 갔다 와서 필요하고 제가 생각이 봤더니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HCM 환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질환자는요, 약간 6회 이상의 심장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신약 처방을 받도록 돼 있대요. 근데 이거를 할 줄 아는 의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렇대요. 미국도.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재미난 얘기, 이게 제가 6페이지 정도 적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을, 이제, 희진씨는 가보셨잖아요. 미국 가보면은, 자, 월마트나, 그 다음에 무슨 마트들이 큰 데를 가봤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 있던가요? 파머시 있어, 없어요? 파머시. 약국. 그 안에 있죠? 보시죠. 우리나라에 없죠? 또 뭐가 있던가요? 메디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메디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병원이 그 안에 있는 병원이 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걸어서 슈퍼마켓에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우리 좁은 땅덩어리예요. 미국은 그런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다, 그 호텔에 함부로 있잖아요. 그 길문 절단납니다, 그 사람들. 저쪽 가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시간 반 걸어가야 돼. 그게 저쪽 가면 있대요. 조금만 가면, 약간만 가면 있대. 그게 1시간 반 걸어가야 돼요. 미쳤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개념이 틀린 거야. 땅 큰 나라하고 땅 적은 나라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구독자와 그게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디예요?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과 월마트, 이런 데와 지금 존슨, JJ가, 앞으로, 7, 8년 이내에 말입니다. 미국 전역 이 월마트와 아마존 관련 구독 이런 부분들 30% 이상의 병원이 들어갈 거예요. 이 굉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원격 진단, 원격 판독이 탈중앙화돼서 심초음파를 이용한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화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심장 환자 치료의 어떤 그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초음파를 적용해야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골관절 주사제 주입 시에는 초음파를 보면서 주입을 통해서 최적 시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에 지금 노령화 사태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한의원에서 침을 놓는다. 무슨 말인지 되죠? 자, 내가 초음파를 제대로 조금만 배우면 침 놓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해되시죠? 보고 침 놓는 게 정확할까요? 안 보고 침 놓는 게 우문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도움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환자가 어느 한의원을 갔어. 그런데 그 한의원에 이 울트라사이트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좀 숙련되어 있는 그런 한의사야, 경험이 있어. 그러면, 보고, 요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당신 뭐 골 근육이, 또는 뭐 이렇게 근육이 조금 부은 것 같다. 트러블이 있는 것 같다. 요거 틀리죠?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붓기를 뺀다, 또는 이 안에 뭐, 뭐라 그러죠? 뭐, 피가 엉고된 이런 거를 뭐 부항이나 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뺀다. 이래 보여주면 확실한데, 거기까지 어프로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야, 거기가 그렇더라. 그럼 소문 돌면요, 다 초음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률 1위 병이 뭐예요? 암이죠. 근데 미국은 1위 병이 심장병이에요. 사망률 1위가. 미국은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존과 월마트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헬스케어와 구독이 연결이 된다는 이런 혁신이 지금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현재. 그래서 울트라 사이트를 설치하는 비용이 12,000불이래요. 이 프로그램 까는데. 그 다음에 전기료가 한 달에 100불 정도 나온대요, 이게. 그 다음에 연간 구독 사용료가 5,500불로 책정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2028년까지 목표가요. 미국 시장만 20%만 점유를 해도 연 매출이 3천억 이상 된대요.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 기계도 아니고. 임대는 나가요, 안 나가요, 이거? 안 나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고정지원에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뭘로 돼요? 원격으로 다 돼야 안 돼요. 이런 얘기. 그래서, 그냥 2028년까지 시장 점유율 20% 목표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그 정도가 된다. 현재 초음파 기기 제조는, 필립스하고 에코녹스하고 현재 협업 중이고요. 내년에 미국하고 유럽에 이미 CE 인증은 2022년도 받았고, 영국, 유럽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하고 같이 FDA까지 받아가지고 응급시대 진출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그리고 한국, 인도, 캐나다, 일본, 영국 등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고, 이 JJ와 파트너십이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JJ와 이제 이 파트너십 체결이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IP, 이 지식재산권, 이 부분에 대한 독보성 때문이에요. 존슨이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이런 초음파, 이 울트라 사이트의 이 지적 이 재산권과 이런 어떤 그 가이던스, 안녕,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독창성, 그리고 활용,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이 존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부학적인 특허 기술도 6개국이 특허를 했고요.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울트라 사이트의 경영진 자체도 대부분이 다 심장으로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고, 와이즈만 연구소와 그리고 AI 전문가,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확보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지금, 확보가 돼서, 울트라 사이트는 아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M&A를 추진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M&A도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매출이 가셔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굳이 뭐, 팔 필요가 있냐면, 아주 가격을 많이 준다면 팔겠대요. 우선 일이 있어. 아주 가격을 많이 주면 팔겠다라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자체가. 그래서, 원래 이제 FDA 승인이 나오고, 이제 아마 제가 봐서는, 내년 말 안에는 이제 가령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바이오와 똑같아요. 실질 매출이, 적자와 흑자와 상관없어요. 매출 나오면 4만 원이에요. 매출 나오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적자 흑자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같은 그래서 제가 뭐 연간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유닛이 137억 주가에 지금 10만 원 넘었었잖아, 그죠? 연 매출이 137억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30만 원까지 갔었다고요. 왜요? 성장 가치 때문에. 그래서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훨씬 더 많이 크다는 그런 구조예요. 바이오기업들. 왜요? 이미 과거에 그거를 다 뭘로 했죠? 손실로 다 떨었는데, 그것이 다시 지금 와서 뭘로 잡힌다? 이익으로 돌아오니까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뭐가 잡힌다고요? 단기 순이익이 잡히는 이런 구조예요. 이게 바이오기업들의 통상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수만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몇 개 해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몇 개를 해놨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저번에 이거 좋구나.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이번 주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 요즘 AI 때문에 난리죠. 삼성이 내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삼성이 내년에 이제 S24 거기에 LLM이 올라간대요. 그렇게 하는데 영어만이라는 얘기고요. 우선은 영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로 그게 올라왔는 거를 누가 이제 제 진이 보내줘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그러니까 삼성이 뭐가 강해요? 소프트웨어가 강해요? 하드웨어가 강해요? 하드웨어가 강하잖아요. 반도체 메모리 집중체. 그 메모리 전산 능력을 극대화시켜요. 이건 그 대신에 이건 아마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그래서 동시 통번역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칩을 넣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메인 서버에서 뭘로 지원을 했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했잖아요. 아니에요. S24를 타면 그 안에 메모리 칩 자체가 그런 연산을 하는 그거 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계속 변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무선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치면 되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영어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유용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수요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투자한 아이민과는 확연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또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차이가 특허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을 봤더니 반도체 칩 자체를 그런 거를 엮는데요. 연산이 한 4배쯤 빠르답니다. 그런 칩을 개발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칩이 들어가는 그런 스마트폰이 내년에 출시가 돼. 그게 뭐 S24라 카든가 뭐 출시를 할 거다라고 해서 틀리구나. 같은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 내가 답변을 그거 다 보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어떤 그런 전문 지식이 있을 때는 그렇게 완전히 작은 거 틀린 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술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냥 말로 해보면 동시통번역하고 뭐 똑같잖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앱으로 구성이 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반도체 메모리 칩 자체가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틀려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각 언어마다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연산에 뭐가 있어요? 한계성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어떤 파생할 수 있는 부분, 똑같은 언어도 뭐 언어 속어 비어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뭐 줄임말도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틀린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잠시 쉬셨다가 또 어제 제가 뭐 들은 또 좋은 또 획기적인 정보가 또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얘기도 그냥 이렇게 들어 두십시오. 이런 구조가 있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땅을 가지고 돈을 번다, 무슨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 아니요. 그런 것들은 이미 늦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데 오히려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못해요. 2019년도 계약해놓고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까지 제대로 된 솔루션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루션이 딱 찾아지니까 바로 그냥 계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총괄 PM 계약.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듣기는 어저께 이제 최종 그렇게 컨택을 했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딱 들으면서 또 하나, 대본 딱 생각하면, 데이터 센터 딱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울트라 사이트를 알았기 때문에 셀바스 AI와 헬스케어 어떻게 진행을 우리 다 알아요, 몰라요? 이건 덤으로 얻는 정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양하게 파생시키는까지 나는요, 제 투자 원칙이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다 먹는다. 이 내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싸그리 전부 다. 옛날부터 이게 특징입니다, 제가. 차 팔고요. 보험도 팔고요. 정비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경보기도 팔았고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라 해요. 자동차와 관련된, 심지어는요, 자동차를 여러 대 쓰는 그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 전환까지 제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완전 토탈 서비스로. 제가 금융영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보험 상품 저 팔지 않았어요. 종합자산관리, 종합자산관리 운용, 투자, 멀티플레이가 돼가지고 전부 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무슨 생각을 딱 했냐. 이 생각을 딱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카톡을 딱 했더니, 제가 지난번에 메타버스 게임 때문에 놀이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냈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누구누구 땅 몇천 평이 있는데, 내 아는 지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20년간 무상 사용을 계약을 한 상태인데, 현 대표라면 여기다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내가 보냈어요. 지금 외국, 주말 귀국, 답장 드리겠음.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이런 데다 본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거죠. 자, 서울 사람들을 유입을 해서 문경으로 부르든 어디로 부르려고 하면 간이 체험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엄청난 인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거기에다가 한 2,000평짜리. 한 층이 2,000평짜리 한 4평, 5평 정도 딱 해가지고요. 한 층은 뭐가 들어가요? 본사 들어가고요. 한 층은 가상 체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서 보냈는데, 뭘 하고 싶어요? 라고.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면 아예 이거를 내가 갖다 엿보려고.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여튼 고민을 이렇게 해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또 서울 출장, 다음 주에도 또 화요일 또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좀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하여튼 시기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지금, 부동산이 어떻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떻다.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휩쓸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엄청나게 큰 기회가 와 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한 주 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이번 주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 나온 내용들 중에 풀어드릴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
유가와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또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풀어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미래 산업에 대한 6차 산업, 농사가 1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체험이 딱 들어가는 순간 6차 산업이 돼요. 이런 어떤 부분들의 로봇과 AI와 이런 것들이 믹싱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많은 어떤 그 1차 산업이 변해가는 6차로 변해가는 그런 영역에 대한 소리들도 실제 뉴스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몇 개를 올려놨네요. 돈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 싫든 좋든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는 두시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또 이렇게, 잘못된 선택에서 내가 어드바이저가 될 수도 있고, 뭐, 대충이라도. 야, 그걸 투자하는 거 아니야. 너가 실수하는 거야. 뭐, 이렇게라도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궁금한 거?